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밌게 이야기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그 곡 중 잘못 알고 계신 제목과 작곡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 유명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은요, 은큼하게 자신의 제자면서 그 아름다운 귀족 부인 테레사를요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 캐릭터가 들어있는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그녀 이름을 따서 포엘리스가 아니고 포테르제 이렇게 해가지고 헌정을 합니다. 베토벤이 죽은 후요, 출판사는 테레사로부터 그 작품을 받아서 그 소품 콜렉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콜렉션 이름은 바가텔. 바가텔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 뭐 소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 번호는 W5559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통 작품 번호에는 OP, 오퍼스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W55로 나가는 것은요, 독일 그 컴포저들 거예요. 보통 작곡가 그 사후에 발견돼서 그 연대를 알 수 없어가지고 W55로 기록을 합니다. 독일 사람이 아닌 쇼팽이나 뭐 라흐마니노프 이런 사람들의 사후에 발견된 작품들은요, 포스투머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베토벤의 곡을 받아진 그 출판사 직원은요, 베토벤의 핸드라이팅을 잘못 읽었어요. 제목이 뭐 딱 베토벤이 여인이구만. 엘리제를 위하여. 아, 제목 좋다. 이러고선 그 바가텔에다가 그 곡을 넣어가지고선 출판을 합니다. 엘리제님, 인쇄가 다 끝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어머나, 이거는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 이름은 테레제예요. 엘리제를 위하라고 돼 있네요. 어떡해. 에고, 이 옆에 내가 엘리제가 아니고 테레제였어? 출판 후 이 잘못된 것은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를 해가지고 그냥 다시 이렇게 정정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모든 게 그 잉크,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핸드, 모든 것이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인쇄돼 나온 것은요, 정말 고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베토벤이 살아있었다면요, 아마 나 뚜껑 열렸어, 당장 다시 출판하시오, 이랬을 겁니다. 베토벤 라이팅을 무척 이렇게 흘겨 쓰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출판사와 이 베토벤 사이에 여러 번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것이 그 베토벤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보를 가장 깨끗하게 이렇게 적는 그 작곡가를 뽑으라면요, 바흐와 그 다음에 모차르트입니다. 특히 이 모차르트는요, 그 작곡할 때 머릿속에 있는 그 악보를 정정하거나 뭐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 외 몇백 년 전에 그 교황청에서 감춰놓고 부르던 미제레를, 그것도 한 번 듣고서 이렇게 달필로 이렇게 카피하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그 35살 이후로 이제 기가 점점 먹어가서 거의 40살 됐을 때는 완전히 기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 핸드라이팅은요, 제 남편 닥터 프렌치 라이팅과 맞먹습니다. 참 이 그 닥터들 이렇게 쓰는 거 막 이렇게 갈겨 쓰잖아요. 그런데 그 약사들이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읽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제 남편이 저한테 메모해 놓고 나가면요, 한참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문맥을 이해 못하면은요, 읽을 수가 없어요. 다음 잘못된 것은 아베 마리아. 이 아베 마리아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세 가지 아베 마리아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는 그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작곡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하고 작곡가는 맞아요. 구노의 아베 마리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구노는요, 오직 이 멜로디만 작곡했어요. 바흐의 그 프렐류드, 요거
요거를 같이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노의 아베 마리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목이요, 바흐의 프렐류드에 의한 구노의 아베 마리아가 맞습니다. 카치니는요, 르네상스 그 끝부분에 나타난 작곡가인데요. 아주 이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요, 인간의 그 보이스가 이제 음악의 그 최고의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의 뉘앙스라든가 액센트, 그 다음에 볼륨 아니면은 그 프레이즈, 이것을 그 음악 테크닉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카치니가 작곡했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아베 마리아에다가 카치니가 작곡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음악 역사에서 잘못된 게 참 많은데, 누군가 잘못된 그 정보로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너도 나도요 다 따라해요.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또 그 장소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남이 쓴 것을 베껴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가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요, 루트를, 그러니까 기타 같은 걸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음악 학자면서 또 기타도 잘 치는 현대 음악가 블라드미르 바빌로프입니다. 다음은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로맨틱한 곡이죠. 근데 이 곡도요, 알비노니가 작곡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이렇게 알고 있죠. 알비노니는 바로크 시대 때 작곡가입니다. 바로크 시대 때요, 이렇게 로맨틱한 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다지오는 멜로디가 아주 로맨틱하게 흐르고 또 이 화성도 굉장히 로맨틱하게 이렇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요, 낭만파 시대 그 이탈리안 레모 지아조토입니다. 다음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다행히 지금은요, 이 모차르트 곡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초연 때는요, 모차르트 이름이 아니었고 당시 그 명성이 있던 백작 발자크 이름으로 초연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살아있을 때요, 발자크라는 돈 많은 백작이 찾아옵니다. 모차르트, 내 마누라가 죽었어. 땅속에서 그 곡만 들으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어찌게 작곡해줘. 장성곡을 레퀴엠이라고 합니다. 선불이나 두둑히 주시오. 모차르트와 부인 컨스탄체는요, 그 돈으로 렌트비도 내고 뭐 생활비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작곡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모차르트는요, 그만 그 당시에 유행이던 장티푸스에 걸리고 맙니다. 그 전염병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감을 가진 모차르트는 그 곡이 자신을 위한 장송곡이라고 생각하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을 못하고 죽게 되죠. 부인 컨스탄체는 그 성금을 받았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차르트의 제자를 찾아가서 그 곡을 완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완성된 곡이 발자크한테로 돌아갑니다. 발자크는요, 그 곡을 받자마자 우와, 이렇게 멋진 곡이었어? 오늘부터 이 곡은 내 거야. 이러고선요, 슬쩍 자기 이름을 써내고 그 다음에 초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 사람들은요, 단박에 그게 모차르트 곡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발칙한 건 거세를 한 카스트로가 부르는 그 높은 음과 아파자트라 테크닉을 네가 감히 사용해? 그건 모차르트 트레디셔널 마크야. 찌질아, 모차르트한테 당장 돌려줘라. 망신당한 발자크는요, 결국 에고 망했다, 들통났어. 사실요, 그 모차르트는 그 변성기가 오지 않은 그 소년이나 그 아랫도리를 수술한 카스트로만이 부를 수 있는 아주 고성으로 부르게요, 그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쇼팽이 죽을 때 그 모차르트 레퀴엠을 불러달라고 그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이 거세를 한 카스트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그 성악가가 나와서 그 모차르트 레퀴엠을 부르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황청의 허락을 받는데 며칠 걸려서 쇼팽의 장례식이 늦어집니다. 결국 발자크의 이름은요, 레퀴엠에서 내려지고 주인 모차르트로 돌아가죠. 발자크의 인성이 이렇게 드러나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발자크처럼 아주 치사한 또 발명왕도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요. 젊은 발명가 그 테슬라를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전기를 이렇게 발명했는데 그 전류 공급 방식을 어프로치 하는데 완전히 두 사람은 방식이 틀렸어요. 에디슨은 그 송전 그 방식을요, 직류법으로 이렇게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거. 그런데 그 테슬라는요, 교류 방식 이렇게 가는 거, 그 방식으로 이제 발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테슬라, 그 교류 방식은 절대 성공 못한다. 내가 5만 불을 건다. 네가 그거 성공하면 내가 5만 불 당장 서포트 해줄게. 그런데 테슬라가요, 그 교류 방식으로 발명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요, 에디슨님 5만 불을 주셔야죠.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아메리칸 그 조크도 모르냐? 그 이후로는요,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 노벨상 그 후보로 둘 다 같이 공동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둘이 다 거부했어요. 같이 어울리기 싫다고. 이들이 발명하는 그 방법도 완전히 틀렸어요. 에디슨은요, 6999번을 실패해가지고 7000번째 그 전구를 발명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테슬라는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아주 그 라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시간 낭비와 오차 없이 완벽하게 해냅니다. 남의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용감하고 또 자신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기쁘다고 좋으셨네. 누가 작곡했을까요? 작자 미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요, 이거 핸델이 작곡한 겁니다. 핸델이 독일에서 게오르크 교주 뒤통수를 탁 치고 영국으로 가가지고 그 궁정 음악가가 되었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핸델이 뒤통수 치는 그 게오르크가 영국으로 와가지고 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조지 1세. 제가 전에 그 핸델 강의 때 재밌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핸델은 이 곡을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키프다 구주 오셨네 이러고 작곡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그 조지 1세가요, 왕으로 취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조지 왕한테 아부하는 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쁘다 조지 오셨네. 아무튼 핸델은 아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감사드리며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바이.